시집을 한 편 읽어볼까요? 네. 2024년 4월, 올해 4월에 나온 시집입니다. 이병률 시인의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라는 시집입니다. 저는 시를 어려운 시가 많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이지만 시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가 꽤 있기 때문에 뒤에 시집 뒤에 해설 부분이나 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 시집에서는 이광호 문화평론가가 해설합니다. 그런데 개별 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병률 시인의 어떤 전체적인 시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시집의 제목을 보고 어떤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여겼는데 해설자의 해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제목만 보고는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는 이게 모호하면서도 어떤 열린 생각을 유도하죠. 그래서 저는 시를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울적하거나 아니면 좀 센치해질 때 예, 그럴 때는 시집을 곧잘 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시의 어떤 시 속으로 이렇게 풍덩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병률 시 중에서 제가 또 제 마음에 들었던 몇 편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을 짓는데 바람만을 이용했을 것이다. 거미가 지은 집이 나무와 나무 사이, 가지와 가지 사이, 허공과 허공 사이.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멀고도 멀며 가늘고도 아주 길다. 거미의 권태에 비하면 거미가 가진 독의 양은 놀랄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몸뚱이 앞과 뒤를 관통하던 빛 덕분에 몸 안쪽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던 거미가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면서도 미안하지 않게 거미줄에다 덜렁 나를 걸쳐놓고 돌아온 것인데 나는 그네를 타고 있을까? 잘 마르고 있을까? 거미줄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물과 건물 사이를, 허공과 허공 사이를 안간 힘으로 붙들고 있는 거미줄. 두 번째는 시집의 제목하고 같은 제목의 시입니다. 누군가 이토록 사랑한 적.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 시들어 죽어가는 식물 앞에서 주책맞게도 배고파한 적. 기차역에서 울어본 적. 이 감정은 병이어서 조롱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대수인가 싶었던 적. 매일매일 햇살이 짧고 당신이 부족했던 적. 이렇게 어디까지 좋아도 될까 싶어 자격을 떠올렸던 적. 한 사람을 모방하고 열렬히 동의했던 적. 나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고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조차 상실한 적. 마침내 당신과 떠나간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을 영혼을 붙잡았던 적. 시가 좀 이해되시나요? 다음은 제목이 사랑입니다. 내디딜 발 하나가 없거나 끌어당길 손 하나가 없어도 두 발이 다 없거나 두 손마저 다 없어도 도무지 전부가 마비되고 없다 해도
그리하여 마디마다 접붙일 것이 없기에 다글다글 원하는 것이 없다 해도. 네. 다음에 시 제목은 바람과 봉지입니다. 바람 부는 날을 제일 좋아하는 건 봉지.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봉지. 날릴 대로 날리다 곤두박질할 대로 하다가 까르르 웃다가 첨벙첨벙 흐느껴 울기도 해. 무작위로 부딪히며 깃털도 모으고 씨앗도 받고 또 그것들을 질질 흘리기도 해. 아무것도 아닌 것만이 진짜로 완벽하지. 네, 이번에는 내가 누워 있을 때라는 시입니다. 어느 누가 작곡한 음악은 다른 사람이 작곡한 것으로 수백 년 동안 알려지다 나중에야 누구의 작품인지 밝혀졌다지. 또 어떤 작곡가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타인의 곡으로 알리고는 그 이유를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서라고 했다지. 어느 작가는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질 않자 다른 이름으로 책을 내고 나서야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지만 내가 한 일은 가만히 그곳에 손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는 게 다인 것처럼 거기 그대로. 그것은 그대로 이름도 달지 않아서 영원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단 한 번뿐인 제대로이며 제자리인 것이고 겹으로 두 세계를 살게 되더라도 그 둘의 전부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가져봤자 고작 무심하거나 은밀한 밑줄 하나 물려받는 것이고 오늘 비가 내린 뒤 풀은 서서히 마르고 있다. 원래부터 지금까지도 마르는 중이고 태어날 때 흘린 눈물은 지금까지도 마르고 있는 중이다. 네,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시집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 이병률의 시집 중에 마지막 제가 선택한 시의 제목은 해변의 절벽입니다. 해안 절벽 찰랑이는 물결에 목을 걸고 바위가 떠 있다. 바위 표면은 살려고 납작 붙어 있는 따개비 같은 것들로 희끗하다. 내 눈에다 깊이 그것을 담으려 하지만 자주 물처럼 흔들려 어렵다.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난 그만 울컥하였다. 왜 슬프냐고 당신이 물었다. 왜 슬프지 않으냐고 내가 물었다. 만년 전에 해안이 밀려와 여기 도착하였고 1000년 전에 높은 산으로부터 이 바위가 조금씩 굴러와 여기 잠겨 있을 텐데 어떻게 슬프지 않겠느냐고 말하려다 당신에게 자갈 하나 주어 건네는 것으로 다하였다. 이렇게 본 시간에는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 이병률 시인의 2024년 4월에 나온 시집을 시집 중에서 몇 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삶의 어떤 외로움이나 좀 고통스러울 때 아니면 또 즐거울 때라도 시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시를 자주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